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이제 막 돌진한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처음 육아라 많이 어렵고 지칠 때도 있네요. 여기에 남편이랑 이혼까지 하고 나니 속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자니 걱정하실까 염려스럽고, 그렇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어쩐지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어떻게 이 답답함을 풀어야 할지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친구 소개로 이 채널을 알게 됐는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화내고 웃다 보니 어느덧 정이 들었는지 저도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보네요. 어쩌면 답답하고 어이없는 일에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친구나 지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공감하고 위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혼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저랑 남편은 불같은 사랑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결혼 정년기에 서로 짝이 없던 찰나 부모님들 지인이 서로 중매를 서주셔서 맞선 비스무리하게 소개팅을 했고, 집안이나 조건 모두 비슷해서 빨리 결혼한 케이스인데요. 6개월 정도 만나고 결혼을 했는데 서로 잘 모르는 사이에서 그냥 덜컥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하니 부딪히는 점이 많았어요. 그래도 제가 좀 순한 성격이라 맞춰주면서 살아왔는데 딱 한 가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게 바로 아이 관련 문제였습니다. 남편이랑 결혼한 지 5년 차가 됐는데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요즘 난임 겪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이해하시겠지만 저랑 남편 모두 딱히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임신하기 힘들 만큼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5년이 다 되어가도록 임신이 되지 않으니 걱정이 됐어요. 물론 남편이랑 열렬히 사랑해서 서로를 닮은 아이를 꼭 낳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왜 사람이 가정을 꾸려서 별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 아빠도 몸에 좋은 약을 지어주시는 등 걱정하셨는데요. 처음 3년 동안은 그냥 배란기에 맞춰서 노력해보는 등 자연 임신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길래 제 나이도 점점 들어가고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 의학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세 번째 시험관 시도 끝에 귀한 저희 아들을 얻게 됐는데, 시모가 자꾸만 2대 독자 손주의 육아에 끼어들어서 참견을 했고, 효자 남편은 제 편이 아닌 시모의 편을 자꾸 들면서 트러블이 커졌어요. 처음에는 귀한 손주니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 이해해보려 했지만 점점 도가 지나치니까 제 아들은 제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도저히 방관하는 남편도 곱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시모는 무속신앙과 민간요법을 아주 맹신하는 분이셨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맹목적으로 믿고 어린 제 아들에게까지 접목을 하시니 솔직히 엄마된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제 친정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셨어도 정말 치를 떨며 하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막았을 텐데요. 처음에는 저희 부부가 임신이 잘 안 되니까 제가 타깃이었어요. 저한테 임신이 왜 안 되냐면서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가서 기분이 나빴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심지어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상한 한약 같은 걸 자꾸 지어오는 겁니다. 저는 성격이 좀 확실한 편이라서 누가 주는 음식은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시모가 생각해서 지어준 거지만 한약이 몸에 잘 안 받는 체질이라면서 극구 사양을 했는데요. 몸에 좋은 거니까 꼭 먹으라면서 자기 본인 앞에서 다 먹을 때까지 안 갈 거라면서 생떼를 부리는 겁니다. 솔직히 어이없었지만 진짜 안 먹으면 안 갈 것 같아서 억지로 먹었는데, 이후에도 한약 다 먹었는지 남편 통해서 감시하며 확인을 하지 않나, 싫다고 해도 자꾸 강요를 하니 진짜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아이를 얻었잖아요. 이런 건 의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시모가 자꾸 아들을 낳게 된 건 자기가 100일 동안 정성 들여 기도한 덕분이라며 자기 보고 감사해야 한다고 떵떵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주위에 결혼한 친구들에게 말하면 요즘에도 그런 시어머니가 있냐면서 다들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당황스럽기는 해도
얼마나 손주가 보고 싶었으면 이렇게 하시겠나 싶어서 참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친정엄마 아빠께 말씀드려도 사돈이 귀한 손주 얻어서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거고 어른이니까 젊은 며느리인 네가 조금만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모 말은 한 귀로 흘리면서 모른 척하고 살았는데 도저히 제 기준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한 달 이내에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아기 이름을 짓고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답니다. 사실 저희끼리 생각했던 예쁜 이름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태어난 사주랑도 맞춰서 지어야 한다기에 미뤄지게 됐었죠. 그런데 대뜸 시모가 2대 독자 손주가 앞으로 큰 인물이 되고 건강해지는 이름이라면서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절대 안 쓰는 무슨 1950년대에나 쓸 법한 촌스러운 이름을 권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딱 듣기에 돌쇠, 먹쇠, 꺽쇠 같은 느낌이라 진짜 너무 싫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항상 조용하고 가정일에 무관심해 보이던 시부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면서 나서지 말라며 시모에게 면박을 줬습니다. 속으로 그나마 시부라도 제 편을 들어줘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정작 아기 아빠인 남편은 아무 말 안 하고 못 들은 척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모에게 요즘 이런 이름은 안 쓴다면서 죄송한데 아이 이름은 저희가 지어주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바락바락 화를 내는 게 아닙니까? 어머니, 죄송한데 이름이 요즘 태어난 아이랑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알아봐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철학관 가서 알아서 지을게요. 무슨 소리야 그게? 내가 이 이름 지어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니? 몇 날 며칠 정성 들여서 지은 거야. 애한테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데. 중요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요즘은 애들이 영악해서 조금만 놀릴 거리 있어도 왕따 시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뉴스 좀만 봐도 나와요, 어머니. 저는 제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어요. 이번만은 제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글쎄 안 된다니까. 이 이름으로 해야 우리 귀한 손주가 잘 큰다고. 너는 어른 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나야말로 부탁 좀 하자. 이번에는 내 말 들어야 해. 막말로 우리 손주 잘못되면 책임질 거야? 아니 자기 손주이기 이전에 제가 10달 동안 품어 배 아파 낳은 제 아들인데 이렇게 본인이 알아온 이름을 강요하는 게 말이 되나요? 뭐 고작 이름 하나 가지고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해심 넓은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기 힘들더라고요. 특히 아직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에게 무슨 이름을 잘못 지어서 아기 잘못되면 책임질 거냐느니 본인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협박까지 일삼는 시모의 모습에 이번만큼은 진짜 저 고집을 확 꺾어야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내고 소리치는 시모의 모습에 어이가 없었지만 당황한 기색을 꾹 참고 태연하게 행동하며 안 된다고 말을 했어요. 저 혼자 그러면 안 먹힐 것 같아서 남편한테도 뭐라 말 좀 하라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머리 아프다면서 자리를 피해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희망인 시부에게 눈치를 줬는데 시부도 시모의 등살에 시달리게 생활화됐는지 똑같이 에이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도 어쩝니까?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제가 제 아들 엄마잖아요. 꿋꿋이 죄송하지만 저희끼리 알아서 짓겠다고 시모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게 분명히 말을 했죠. 우리 아들 이름은 우리가 지을 거니까 더 이상 시모한테 휘둘리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 편하게 유명한 철학관에 가서 아기에게 맞는 이름 후보를 몇 가지 골라왔고 남편이랑 상의해서 제일 마음에 드는 하나를 선택했답니다. 그렇게 아이 보느라 바쁜 저 대신 남편이 출생신고를 하러 갔었어요. 가는 길에도 한자 적힌 종이에 표시까지 해주면서 거듭 확인을 시켜줬죠. 시간이 흘러 당연히 저는 그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생각했고 친정 식구들과 친구들에게도 자랑하고
아이 통장도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잠시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아이 관련 등본과 서류를 뽑는데 제 아들 이름이 시모가 바득바득 우기던 그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싶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순간 시모가 중간에서 수작을 부렸나 싶어 화가 치밀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보, 큰일 났어. 등본에 우리 아기 이름이 잘못 올라가 있는데? 당신 제대로 한 거 맞아? 이상해. 어머니가 중간에서 뭐 하셨나? 어머니가 하라던 이름으로 올라가 있어. 아, 그거 내가 한 거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어머니가 하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기 출생신고를 했다고? 아니 사실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기껏 생각해서 지어준 건데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렴 자기 손주인데 잘못되는 일을 하셨을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중간에서 이렇게 일을 처리해. 나랑 당신 부부잖아. 그리고 우리 아기 이름이고. 근데 이렇게 어머니 편에서 생각해서 다 처리해버리면 나는 뭐가 돼? 그렇게 깊게 생각해서 한 건 아니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여보. 엄마가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떼오라고 그러는데 너무 머리가 아파서. 진짜 내가 이번만 엄마 말 들어주자. 당신이 이해 좀 해주라. 우리 아들 평소에는 예쁜 이름으로 불러주고 나중에 정 아니면 개명하면 되잖아. 그러는 사람들도 많다더라. 남편의 헛소리를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어요. 남편은 저랑 부부인데 이렇게 시모에게 휘둘리면서 아내인 제 의견을 묵살해버리는 게 맞는 일인가요? 진짜 옆에 있었으면 확 깨물어버리고 싶을 만큼 얄미웠어요. 바로 전화 끊고 너무 화가 나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말하니까 친정엄마도 너무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출생신고를 마쳤으니 정정도 어렵고 개명해야 한다면서 시모가 보통이 아니니 조심하라고 혀를 내두르셨어요. 친정엄마도 지인 말만 듣고 결혼을 하라고 주선을 했는데 시모가 이렇게까지 고집불통인 줄은 미처 모르셨나 봐요. 심지어 제가 지금 남편 말고 이전에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가 있었는데 그때 반대를 해서 헤어지게 된 걸 미안했다고 사과까지 하셨어요.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드냐고 애도 키우느라 지칠 텐데 이런 마음고생까지 하느냐면서 우시더라고요. 상황이 이쯤 되니 괜히 친정엄마한테 걱정만 안겨드리는 것 같고 저도 죄송한 마음이 생겨서 괜찮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는 저의 화나고 속상한 마음은 숨기고 괜찮아, 꼭 개명시킬게, 어쩔 수 없지 이랬네요. 오히려 제가 친정엄마 안심시키려고 이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고집불통 시모와 그런 시모에게 꼼짝 못하는 남편, 그리고 제 결혼 생활이 힘들면 그걸 본인 탓이라고 미안해하는 친정엄마와의 관계에 갇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흘러 마음을 추스리고 아이를 키우는 재미에 빠져 살았어요. 출산 직후에는 매일 반복되는 밤수유와 정신없는 육아에 지쳐 살짝 산후 우울증이 오기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적응을 했는지 아기가 너무 예뻐서 힘듦이 사르르 묻게 되더라고요. 아마 아기 키워주신 주부님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요. 매일 추레한 모습으로 일어나 아이와 동고동락하면서 24시간을 지내다 보면 하루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저는 아기를 낳아도 제 생활을 유지하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돌 이전까지는 아기 위주로 사라지더라고요. 바깥바람이라도 좀 쐬려고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이라도 다녀오면 녹초가 돼서 쉬고 싶지만 젖병 씻으랴, 집안일 하랴, 이유식 만들랴. 정말 몸이 하나인 게 아쉬울 지경이던 거 있죠? 물론 나중에는 젖병도 물량공세로 여러 개 돌려쓰고 이유식도 시판을 사서 먹이고 나름 편한 방법을 찾기도 했어요. 그래도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초보맘인 터라 처음 하는 출산과 육아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남편이 좀 도와주기라도 했다면 좋았겠지만 야근이 많은 특성상 제가 무조건 독방 육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아기가 예뻐서 이 모든 걸 감수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시시때때로 걸려오는 시모의 영상통화는 참기 힘들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귀하게 얻은 손주가 얼마나 보고 싶고 애틋하겠어요. 저희 친정엄마 아빠도 영상통화하는 재미에 빠졌다면서 웃으시니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하고 아기 낳기에 잘했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너무 중간이 없는 겁니다. 하루에도 4-5번씩 영통을 걸어오고 혹여나 제가 아기 낮잠을 재우거나 이유식을 먹인다고 못 받으면 무슨 일 있냐고 뭐 하냐고 꼬치꼬치 답할 때까지 캐묻는데 진짜 혼자 아기랑 씨름하고 있을 때 이렇게 닥달을 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좋으면 이러실까 싶어 꾹 참았습니다. 영통 오면 오는 대로 받아주고 혹여나 아기 자느라 못 받는 상황이면 아기 재우고 나서 깨면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다 지켰어요. 그런데 사람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제가 너무 시모에게 다 맞춰주고 살았던 걸까요? 눈치 없는 시모가 점점 제 육아에 입을 대고 간섭을 하는 겁니다. 애미야, 애 운다. 울기 전에 밥 줘라. 자꾸 울어서 주는 버릇하면 애 성격 나빠진다고 몇 번을 말하니? 아, 어머니, 방금 보충 분유 먹여서 안 먹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 이유식 2번 먹이는 때라서 나중에 저녁으로 먹이면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이렇게 이가 났는데 왜 아직 분유를 줘? 밥 주면 된다. 예, 애 이리 줘봐라. 내가 죽 만들어서 먹일게. 그리고 애가 왜 이렇게 말랐니? 이제 보니까 밥 안 주고 아직 이렇게 분유 줘서 살이 안 찌는 거 아니야? 아이고, 엄마가 밥을 안 줘서 우리 아기 배고팠죠요. 어머니, 돌되기 전까지는 하루에 500ml 정도는 우유 먹여야 해요. 요즘 육아서에 다 그렇게 적혀 있는데 예전이랑 달라요, 어머니. 그리고 얘는 많이 먹이면 토해서 제가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애를 안 키워봤니? 셋이나 키웠어. 다 똑같은 아기인데. 옛날이랑 다르기는 뭐가 달라? 요즘 애들은 다 글로만 육아를 배워서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좀 예민한 편이라 통잠을 안 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밤에 너무 힘들어서 수면 교육을 해야겠다 결심했거든요. 수면 교육을 해두면 아기가 적응을 해서 혼자서도 잘 자고 오히려 통잠을 푹 잔다는 말이 많아서 꼭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끝에 아기 방에 따로 분리수면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시모가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아니 얘, 애를 왜 이렇게 다른 방에 재우는 거야? 너희가 데리고 자야지. 잠자다 깨서 혼자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 어머니, 지금 애기 너무 잘 자요. 원래 저희랑 붙어 잘 때는 애가 너무 예민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깨고 그랬는데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더 편하게 오래 통잠 자요. 괜찮아요. 무슨 소리야? 누가 그렇게 매정하게 애를 키운다니? 나는 안 그랬다. 자고로 애는 엄마 품속에서 체온을 느끼면서 자야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그러는 거야. 너 그러다 나중에 큰일 나. 무슨 큰일이요? 요즘 엄마들은 다 이렇게 키워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 애기들은 다 똑같다. 엄마 품 찾고 그러면서 크는 거지. 팽한 방에 혼자 두고 이게 아동학대지 뭐가 아동학대니? 아유 불쌍한 우리 손주. 아니 엄마고 주 양육자인 제 육아관에 이렇게 입을 대는데 제가 너무 짜증이 나고 열받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아기를 키워보려고 노력 중인데 칭찬하고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학대 운운하면서 저를 나쁜 엄마로 몰아가는데 진짜 듣자 하니 너무 화가 나고 같이 있기 싫더라고요. 마침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길래 이때다 싶었어요. 어머니, 그럼 아기 좀 봐주세요. 어머니 아기 잘 보시고 셋이나 잘 키워내셨으니까 손주 좀 봐주시라고요. 저 애 키우느라 하루 종일 집에 갇혀있느라고 친구도 못 만났는데 오늘 친구 좀 만나고 들어올게요. 갑자기? 나 약속 있어. 가긴 어딜 가.
당신은 맨날 일한다고 육아는 나 몰라라 하고 친구도 자주 만나는데 나도 힐링 좀 하고 싶어서 그래. 어머니가 아기 잘 보시니까 믿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래, 어머니? 아이고, 그래. 나 갔다 오너라. 내가 봐줄 테니까. 내가 이렇게나 속이 넓고 깊은 시어머니다.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 손주, 할미가 밥 주고 재워주고 다 해줄게요. 걱정 말아요. 엄마는 이런 거 안 해주지? 어휴, 불쌍한 내 새끼. 들었지? 당신 약속 깨고 어머니랑 같이 아기나 잘 봐. 다녀올게. 그 길로 바로 옷만 갈아입고 가방 들고 집을 나왔어요. 사실 약속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출산하고 육아하느라 평일 저녁에 마음 편하게 불러낼 친구 하나 없어진 제가 한심하더라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저녁 시간에 자유를 얻어서 집 앞 공원도 걷고 카페에 들어가서 한가롭게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도 하고 이게 바로 자유부인의 여유구나 싶어 기분이 좋아졌어요. 진작 이렇게 맡기고 나와서 놀걸 내가 괜히 혼자 다 하려고 했나? 이제 좀 내려놓고 살자 라는 생각도 했고요. 얄미운 말만 골라 하는 시모지만 그래도 이렇게 손주를 좋아하고 잘 봐주신다고 하니까 나와서 놀 시간도 생기고 좋은 점도 있네? 긍정적인 생각도 했죠. 그런데 저도 참 우스운 게 엄마는 엄마더라고요. 아기랑 떨어져서 혼자 있으면 아기 생각이 하나도 안 날 것 같았는데 괜히 폰을 뒤적여서 신생아 시절 옛날 사진을 보고 아유 귀여워 진짜 많이 컸네. 혼자 이렇게 주접을 떠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저 없이 남편이랑 시모가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우리 아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한창 아기랑 씨름하고 있을 거라고 여겼던 제 생각과는 달리 친구랑 술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제가 나가고 아기는 시모에게 덜렁 맡겨두고 그대로 친구를 만나러 횡 나가버린 거였어요. 진짜 이게 아빠 맞나? 뺀질한 남편이 너무 얄밉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혼자 있을 시모와 아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리 할머니라고 해도 낯가림을 시작하는 아기가 울지는 않을까, 엄마 없는 걸 알고 불안해하지는 않을까 바보처럼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이 쓰여서 2시간도 안 돼서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창 아기 보느라 정신없이 바쁠 거라 생각했던 시모는 안 보이고 아기 혼자 놀이매트 위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시모는 어디 갔지 싶어 거실과 주방을 둘러보는데 안 보여서 가셨나 싶었는데 아기 방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조심스레 문을 열었는데 글쎄 시모가 아기 침대 매트리스를 뒤집고 낑낑거리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아유 깜짝이야. 너는 인기척도 없이 들어오니? 뭐 이렇게 빨리 왔어? 친구 만난다더니. 아, 약속이 깨져서 그냥 빨리 들어왔어요. 그런데 뭐 하시는 거예요? 애기 매트리스는 왜 다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손에 그건 뭐예요? 시모 손을 자세히 보니 종이 몇 장이 팔랑팔랑대고 있더라고요. A4 용지도 아니고 한지처럼 얇은 종이에 붉은 글귀들이 가득해서 살펴보니까 다름 아닌 부적이었습니다. 제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느꼈는지 시모가 당황하면서 재빨리 매트리스 밑에 부적을 끼워두고 침대를 돌려놓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바로 매트리스 까서 부적을 챙겼습니다. 아,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라. 애기는? 애기 봐야지 너는. 아니 어머니, 별거 아닌 게 아니라요. 이런 걸 왜 애기 매트리스에 붙여요? 어디에 쓰는 건데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고요. 아유,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그냥 무탈하고 건강하게 밤잠 잘 자고 좋은 꿈 꾸라고 내가 빌어서 누가 써준 거야. 다 좋은 의미지. 내가 이상한 거 우리 손주 머리맡에 붙이겠니? 너는 그냥 내가 하는 건 다 도끼 눈을 뜨고 보지?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믿어요. 특히나 어른도 아니고 아직 말도 못하는 아기 쓰는 물건에 이렇게 몰래 붙여두는 거 오히려 찝찝하다고요. 제발 좀 이러지 마세요. 너는 말을 해도 참 섭섭하게 한다. 나 우리 손주 할미야.
하나밖에 없는 2대 독자 잘 크게 하려고 하는 건데 너는 정작 어미가 돼서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잠도 잘 안 챙겨 재우는데 내가 이런 거라도 신경을 써야지. 우리 2대 독자 너 때문에 다치고 아프면 책임질 거야? 진짜 그놈의 책임. 짜증이 머리 끝까지 치솟더라고요. 제가 엄마지 시모가 엄마인가요? 시모는 그냥 할머니답게 뒤로 한 발 물러나서 제가 하는 육아를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지켜봐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 불가라서 진짜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런 것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세상 착한 며느리가 있을까요? 저도 남에게,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싫은 소리 못하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예의 차리는 순한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제 시모가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구니까 더는 참고 지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모 보고 가시라고 하고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안 들어오면 이혼할 거라고 통보했습니다. 놀란 남편이 무슨 일이냐면서 급하게 들어왔어요. 여보, 나 이렇게 못 살겠어. 내가 나쁜 엄마야? 아기 밥 안 주고 잠도 잘 안 재우는 나쁜 엄마냐고. 맨날 밖으로 놀러 다니고 아기한테 관심 1도 없는 당신이 나쁜 아빠 아니고? 갑자기 또 왜 그래? 당신도 오늘 친구 잘 만나고 왔잖아. 우리 엄마가 아기 잘 봐줘서 잘 놀고 와서 왜 이래? 나 친구 안 만났어. 맨날 24시간 아기 보느라 만날 친구도 다 끊겼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나보고 아동학대 운운하면서 애 그렇게 키우지 말라고 나 때문에 다치고 아프면 책임질 거니. 이거 봐. 이런 부적까지 붙이면서 내 탓이라고 간섭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참고 넘어가야 해? 아, 난 또 뭐라고. 별것도 아닌데 당신 요즘 보면 너무 다크해. 산후우울증 뭐 그런 거야? 병원 끊어줄게. 좀 다녀. 그리고 우리 엄마가 애 생각해서 이런 거 알아보고 당신한테 조언도 해주는 거지. 사람 성의 무시하지 좀 마. 정말 지긋지긋하게 시모 편을 드는 남편이었어요. 결혼하고 아기 낳으면 그렇게 많이 싸운다던데 저는 사실 육아하는 건 힘들어도 참을만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입 육아하고 저를 나쁜 엄마로 몰아가는 이 시모와 남편 때문에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나중에는 제가 예민하고 산후우울증 때문에 그런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너무나 멀쩡하고 정상적이었거든요. 제가 욱하고 화가 날 때는 시모 그리고 그 편을 드는 남편과 엮이는 일이 생길 때뿐이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저도 너무 빡쳐서 시모가 연락 오면 절대 안 받고 무슨 일 있냐고 찾아와도 아예 대꾸를 안 했어요. 회피하는 게 답은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놔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기만 보면서 살다 보니 어느덧 돌잔치 날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양가의 첫 아기인지라 무슨 부잣집처럼 화려하게 잔치를 열어주지는 못해도 포토그래퍼를 부르고 조금 격식 있는 곳에서 가족 지인들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어요. 다행히 아기도 이날 컨디션이 좋아서 방실방실 많이 웃고 노래가 나오니 몸도 이리저리 흔들고 춤추며 이쁜 짓을 많이 해서 저도 기분 좋고 다들 즐거워했죠. 돌잡이 때는 또 청진기를 잡아서 의사 될 거야 우리 아들 하면서 남들 다 아는 고슴도치맘의 면모를 보이곤 했습니다. 그렇게 돌잔치가 무르익을 쯤이었어요. 꼴 보기 싫은 남편이랑도 좋은 날이니 좋은 모습 보이자며 사이 좋은 부부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님 복장을 한 남자 한 명이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특이한 복장이라 뭐지? 우리 손님 맞나? 하고 의아해하는데 시모가 합장을 하며 너무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냥 시모 손님인가 보다 저런 사람도 안 해? 하고 말았는데 이 스님이 시모랑 속닥속닥거리더니 대뜸 저희 부부 아들에게 걸어오는 겁니다. 당황해서 쳐다만 보고 있으니 시모가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인사해라. 강원도 산에서 유명한 땡땡 스님인데 내가 우리 손주 돌잔치 날이라고 어렵게 모셔왔어. 고마운 줄 알아라. 안녕하세요. 아들 내외 분이시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손주가 아주 똘똘하고 귀엽게 생겼네요.
복이 많은 얼굴이에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관상 잘 보기로 손에 꼽히는 분이다. 내가 우리 손주 사진 보여드리니 직접 관상 보고 기도까지 해주신다니 뭐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잔뜩 들뜬 시모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혔어요. 이제 고작 돌이 된 아기가 무슨 관상이 있나요? 풍문으로 듣는 이야기만 해도 아기 얼굴은 크면서 12번도 더 바뀐다고 흔히 말을 하잖아요. 제가 봐도 태어난 직후에는 남편을 많이 닮았었는데 돌이 가까워지고 얼굴 윤곽이 드러나면서부터는 제 어릴 때 사진이랑 똑같이 생겨서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졸리면 울고 옹알이하는 아기를 두고 관상을 봐준다면서 기운이 좋니 나쁘니 입대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아주 싫은 티를 팍팍 냈더니 남편이 눈치채고 저를 따로 불러서 좋은 날인데 예의 없이 굴지 말라고 자기도 아는 사람이니까 봐주자고 하더라고요. 당신은 이해되냐고 했더니 어쨌든 어머니가 불러서 좋은 날 와주신 손님이고 축하해주러 온 거니까 넘어가자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이해심이 바다같이 넓은 사람이 있나 싶었어요. 자기 어머니한테 대한 건 무조건 수용하는데 저는 이런 효자랑 진짜 못 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시모한테 관상 볼 필요 없다고, 남들 보기에도 좀 이상하니까 밥만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자기 손님인데 무시하는 거냐면서 갑자기 소리를 바락 지르더라고요. 그 바람에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던 저희 친정엄마 아빠를 비롯한 친정 식구들도 놀라서 달려오게 됐습니다. 아니 사부인,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는데? 어머니,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세요? 아기 놀라잖아요. 그냥 저는 이런 게 다 싫다고요. 엄마인 제가 싫다는데 제발 강요하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강요가 아니라, 아유 사돈, 제가 이러고 삽니다. 며느리가 아주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보고 온 날 말대꾸에 제가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해요. 제가 아기 잘 되라고 스님 좀 모셔왔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시모 말을 듣고 상황을 파악한 친정엄마가 한숨을 쉬면서 제 팔을 잡고 좋은 날이니 그만하라고 말리시더라고요. 정말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웅성대지 친정엄마도 말리지 내가 또 참자 싶어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스님이 제 속을 긁더라고요. 에헴, 이 집은 며느리 기 좀 누르고 사셔야겠습니다. 그래야 집안에 복이 오는 거예요. 며느리분, 명심 좀 하세요. 그 순간 참고 참았던 화가 활화산처럼 터졌습니다. 친정엄마랑 아빠도 못 참으셨는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면서 길길이 화를 내시고 저보고도 참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시라고 스님을 쫓아내고 나서 엉망이 된 돌잔치를 수습한 후 집에 돌아와 짜증을 내서 스님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시모가 했던 말을 조합해서 검색하니 한 암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 그곳에 있다가 사기를 쳐서 싸우고 나간 사람이라며 지금 안 그래도 신고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피해를 입으셨냐고 어딨냐고 오히려 저를 캐묻는 겁니다. 대체 이런 사람이랑 시모는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혹시 이 사람이 부적이며 기도며 다 해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남편이 아는 사람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바로 남편을 잡아서 사실대로 말하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몇 날 며칠 쫓아다니면서 당신이 안 말해주면 흥신소라도 고용하겠다고 하니 한숨을 푹 쉬면서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스님은 시모 내연남이었는데 그동안 남편을 꼬드겨서 뒤로 아기 계명이며 부적이며 기도하는 값으로 수백만 원씩 저 몰래 지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멀쩡히 살아있는 아빠를 두고 바람피는 엄마와 내연남을 알면서도 이렇게 돈까지 줘가며 눈 감아줄 수 있는 건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평생 가정에는 무관심하고 돈만 주는 아버지에게 질렸고 외로워하는 엄마가 불쌍해서 알면서도 봐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세상에 이런 효자가 또 있을까요? 제가 나서지 않으면 남편은 계속 시모에게 잡혀 살 것 같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시모의 내연남인 그 땡중에게요.
그래서 시모한테 단단히 일러두려고 따지러 갔습니다. 어머니, 저 다 알고 왔어요. 다시는 저희 부부 일에 끼어들지 마시고 어머니 행복은 혼자 찾으세요. 한 번만 더 저희 아들 위한답시고 이상한 일에 이용하시면 저 진짜 가만 안 있을지도 몰라요. 진심입니다. 네가 알긴 뭘 안다고 그래, 버릇없이. 어디 함부로 그런 말을 해. 스님 말 하나도 틀린 게 없다. 이것 봐. 네가 우리 집안 다 망치고 있잖아. 며느리 잘못 본 거야, 내가. 아유, 집안 망치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니랑 그 땡중이죠. 땡중? 너 말 다 했니? 네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뿐이 아니야.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이런 말까지 전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너 하는 거 보니까 제대로 말을 해줘야겠다. 스님이 우리 손주 정도면 지금쯤 말도 하고 걸어야 하는데 발달이 늦는 게 다 네 덕이 부족해서 그렇대. 엄마가 이렇게 매사 부정적인데 좋은 기운이 들겠니? 그래도 나 봐서 촉 켜주신다니까 1000만 원 이체시켜라. 아니, 갓 돌지는 아기가 말하고 걷지 못한다고 발달이 느리다는 건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물론 빨리 말하고 걷는 아기도 있겠죠. 하지만 병원에서 영유아 검진을 받을 때마다 잘 자라고 있다고 아무 염려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땡중 말만 듣고 저에게 또 1000만 원을 붙이라고 아주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시무를 보니 이제라도 빨리 이 미친 집안과 연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열받아서 남편한테 상의하고 뭐고 바로 다이렉트로 시부에게 전화해서 집에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놀란 시부가 잔뜩 화가 나 있는 저와 시무를 보고 멈칫하다가 이내 차분한 표정으로 들어와 앉으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아기는 어쩌고? 친정에 맡겼어요, 아버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진짜 아버님 충격받으실까 참고 또 참으려고 했는데 더 참다가는 제가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아요. 어머니 불륜하는 거 모르셨어요? 야, 미친년 아니야 이거? 내가 무슨 불륜을 해?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내가 아주 며느리가 아니라 귀신을 들였구나. 아이고. 저에게 달려드는 시무를 한 팔로 제 앞에서 소파에 던져버렸습니다. 저한테 그런 괴력이 있는지 몰랐는데 사람이 너무 화가 나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소파에 내동댕이 쳐진 시무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봤어요. 그리고는 아니라고 제 말 듣지 말라면서 시부한테 매달려서 악다구니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시부가 시무를 감싸기는커녕 가만 있으라면서 뿌리치는 겁니다. 그 땡중 말하는 거냐? 내가 왜 몰라?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다들 내가 바보 천치인 줄 아는 모양이지? 내 주머니에서 돈이 줄줄 새나가고 집에 수백 수천짜리 잡쓰레기가 넘쳐나는데 내가 왜 그걸 몰라? 며느리 너까지 알 정도면 네 시무가 아주 대놓고 지랄을 했나 보구나. 아버님, 그걸 다 알면서 지금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 땡중이 저랑 제 아들까지 싸잡아서 이용하고 돈 달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아버님. 네 시무 증거 운운하는 거 봤지? 증거는 아주 차고 넘친다. 그것도 모르고 감히 손주 돌잔치까지 불러? 내가 여태껏 며느리한테 쪽팔려서 말도 못하고 근데 이렇게 너까지 알게 된 이상 내가 더 참을 게 뭐 있겠냐?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요. 제발 이왕 참은 거 조금만 더 참아요. 여보세요? 아들. 지금 네 와이프 우리 집 와서 아주 집안 다 망치고 있다. 빨리 좀 와서 쟤 좀 데려가. 지금 제정신 아니야. 그리고 아버지 좀 말려라. 여기서 제정신 아닌 건 니들 모자뿐이야. 이놈의 모자가 쌍으로 아주 나를 물먹었지. 오냐? 이놈들 오늘 끝을 보자. 너도 당장 집으로 뛰어와. 아버지 부름에 한달음에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시모는 덜덜 떨면서 울고 있지. 저는 기세등등하게 소파에 앉아있지. 시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노려보고 있지. 남편이 허옇게 질려서 무슨 일인가 눈치를 보더라고요. 정말 제가 시부에게 다 털어놓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듯 했습니다. 한창 눈치를 보던 남편은 이내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아버지 속인 건 아니었어요. 저도 엄마가
엄마가 시켜서 모르는 척 몇 번 돈만 드린 건데 이렇게 길게 끄실 줄은 몰랐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저 좀 봐주세요. 야,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야? 뭘 내가 시키기를.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미쳤니? 너 착한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세뇌를 시켰길래 얘가 이래? 조용히들 못해? 나는 그래도 가족이라고 몇 번이나 참고 기회를 줬다. 며느리한테 부끄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내가 일궈온 내 가정이니까. 그런데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이번에는 시모도 울며 불며 무릎을 꿇더라고요. 열받은 시부가 화를 내니 시모랑 남편 모두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시부가 사업을 해서 읽어놓은 재산이 많은데 워낙 시모랑 아들이 씀씀이가 해프니 본인이 관리를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조차 결혼 전에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래도 지방에 땅이랑 빌딩이 있고 서울에 집이 있어서 일 안 해도 임대료로 먹고 살 정도라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혼 초에 교통 요지에 있는 빌딩 한 군데에 저랑 남편을 데려가서 보여주시면서 이 건물은 너희 거라고 아기만 낳아 잘 살라고 그거면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남편이 어찌나 좋아하던지 저도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시부가 생각보다 더 재력이 있었구나 놀랐었어요. 이렇게 시부를 이기지도 못할 거면서 왜 그리 큰일을 뒤에서 벌였는지 진짜 이해 불가능이었습니다. 용서? 나한테 빌 게 아니라 먼저 시집이라도 와서 이런 더러운 꼴 본 며느리한테 잘못을 빌어야지. 얘가 무슨 잘못이야? 둘 다 당장 사과해. 시부의 불호령에 남편이 먼저 저에게 머리를 조아렸어요. 정말 돈이 무섭긴 무섭구나 싶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이제 엄마 편 안 들고 무조건 당신 편이야. 이제 와서 아버님, 이 사과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거죠. 저는 더 이상 남편이랑 살기 싫습니다. 저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꼭 제가 데려갈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 네 뜻이 그렇다면 내 말리지 않으마. 험한 꼴 보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 위자료는 섭섭치 않게 해주마. 또 말을 왜 그렇게 하니? 이혼하는 건 네 마음이지만 걔는 우리 핏줄인데 왜 네가 데려간다는 거야? 조용히 해. 놀기 좋아하는 저놈이 애를 키울 거야? 아님 동네 창피하게 바라면 당신이 애를 키울 거야? 돈 주고 베이비시터 쓰면 되잖아. 돈이면 다 되는 거 몰라요? 무슨 돈?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 땡중한테도 민사소송 걸어서 아주 이 나라에서 얼굴 못 들고 살게 만들 거라고. 그리고 너 오늘부로 내 아들 아니다. 내 전 재산 새아기한테 아기 키우라고 떼어주고 남는 건 다 고아원에 기부할 거니까 더 이상 콩고물 기대하지 마라. 가족의 인연은 여기까지니 그리들 알아. 그날에 시모와 남편 모두 시부 바짓가랑이를 잡고 엉엉 울면서 추악에 매달리기 급급했습니다. 진짜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재력과 시부는 절대 선처는 없다고 단호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결국 이혼 후 시부가 떼어준 빌딩 수익료로 위자료를 막대하게 챙겨 편하게 아들을 키우고 있답니다. 이혼 후 바로 개명 신청을 했고 베이비시터도 쓰고 있어요. 정말 돌이켜보면 효자 남편과 간섭 쩌는 시모 사이에서 더 있었다가는 찐으로 우울증에 걸렸을 것 같아요. 지금 이혼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몸은 힘들지만 정신이 평화로우니까 살 것 같거든요. 듣자 하니 시부는 재산을 처분해서 동남아로 떠났고 시모는 땡중이 남은 재산까지 털고 도망가서 알거지로 피해자들이랑 땡중 찾으러 다니느라 바쁘다고 해요. 남편은 아들 양육비와 시모가 땡중 찾는 비용까지 대느라 돈이 부족해 대리운전까지 뛰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그들처럼 진실을 숨기고 참고 살았다면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 싶어요.
혹시 저처럼 이상한 모자 사이에서 답답해하는 분들 계시다면 참지 말고 맞서 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아들과 함께 앞으로도 용기 내 살아보겠습니다.